확진자가 92일 만에 3,000명을 넘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합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도청사 신축 후보지를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양의 한 계곡에서 3살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이틀째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스마트 연어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일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502명, 속초 213명, 동해 169명, 고성 149명 등 모두 3,303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5,900여 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병상 가동률은 51%입니다. 속초시가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 희망지원금 예산 166억 원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6월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9일 이전까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지원금은 3단계로 나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8월 8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시민들은 8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오부제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 뒤 미신청자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강릉 출신 우모 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기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우동명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원직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해 충돌의 소지는 없었다며 후임 선관위원 위촉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채용된 인물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자녀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양양의 한 계곡에서 3살 남자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한창인데 계곡 하류에서 튜브만 발견되고 아이는 아직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탐색봉으로 바위 틈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계곡물이 소용돌이치는 큰 바위 지점을 중심으로 이틀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가족들과 물놀이하던 3살짜리 남자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려 계곡물이 불어났고 물살도 세진 모습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수중 수색을 시작했지만 밤 10시가 되도록 아이를 찾지 못했고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112명이 투입돼 오늘 새벽부터 재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이 급류에 휩쓸려 하류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유실 방지망이 설치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60m 지점에서 애기 신발하고 튜브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하고 급류가 소용돌이 치는 부분에 와리가 형성되는 부분에 집중 수색하고 있고.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계곡이나 강에서 물놀이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은 30명, 올해는 벌써 8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김진태 도정 들어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후보지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강원도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심사하는 로드맵을 내놨는데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새로운 강원도 청사를 어디에 지을지 정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달 안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지선정위는 행정부지사와 도의원, 공개 모집된 민간 전문가 8명 등 모두 17명으로 꾸려집니다. 또 신축 후보지를 선정할 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가 추려지면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해당 부지를 심사해
올해 연말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캠프 페이지도 당연히 이 대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꼭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청사 신축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6년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될 신청사는 2028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로드맵이 공식 발표됐지만 부지 선정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부지 선정 공청회만 있을 뿐 여론조사 계획은 없습니다. 선거 때 김진태 도지사가 도청사 신축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며 당선되면 시민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뭐 여론조사가 들어가는지 뭐 하는지는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뭐 그거를 넣어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춘천에 도청사를 신축하는 건데 부지선정위원회에 춘천시 추천 몫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칫 춘천시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춘천시에다가 신축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춘천시하고도 당연히 좀 협조를 해 나갈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국비 확보 계획도 없이 부지 선정 등을 위원회에 맡기면 시간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아무런 막 결정을 했겠냐 이거죠. 너무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100년을 결정짓는다는 도청사 신축 문제. 강원도청사 신축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곳곳에 논란거리가 여전합니다. 제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부고속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강릉 등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도민뿐만 아니라 휴가철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부고속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로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원주와 강릉, 속초, 삼척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고속은 원주와 강릉 노선의 절반을, 속초는 80% 이상, 삼척은 전부를 맡고 있어 버스 운행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측에서 공동 운행업체에 증편을 요청하고 있지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강원 도민들의 불편은 물론 휴가철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핑계로 버스기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오면서 현재 동종업계 대비 10%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측이 원주와 동해, 강릉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800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지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활을 해왔는데 원주 땅 700억을 팔아놓고도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터미널 부지 매각은 코로나로 인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노조가 이를 근거로 무리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회사의 부도 위기를 맞이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각이라고 하는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하였고요. 매출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운영비와 차입급 상환 등으로 모두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으로 이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까지 벌어지면서 동부고속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아 사업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 연어 양식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와 양식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2,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테스트베드와 양식 산업단지의 기반 조성은 강원도가, 양식장 건립은 동원산업이 맡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우여곡절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양양에 들어설 양식 산업단지의 기본 계획이 반려됐다가 보완을 거친 끝에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또 다른 행정 절차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청한 겁니다. 보완 사항은 침식 저감 방안과 경관 가치 훼손 방지 대책 수립,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 환경에 대한 악영향 해소, 겨울철 철새 서식 여부 조사 등 4가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해안선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영향을 최대한 줄인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강원도와 양양군 사업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 사항이 반영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 환경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안 의견들을 제시하신 거고요. 사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서 10월쯤에 그 전략급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올해 첫 삽을 뜨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시설인 테스트베드는 올 상반기에 착공하려 했지만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려 했던 양식 산업단지도 내년으로 착공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가 폐지된 가운데 해당 법인은 당분간 존치될 전망입니다.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늘 임시총회를 열고 강릉시의 예산과 행정 지원 없이는 영화제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개막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화제를 폐지한 데 대해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측은 지역 영화산업과 지역 경제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올해 영화제는 중단하지만 법인은 존치하면서 새로운 방향과 진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장인식 경무관이 취임했습니다. 장인식 청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 경위 특채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군산 해경서장, 해경청 형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전임 김성기 동해해경청장은 서해공무원 월북 판단 당시 본청 정보과장을 지냈는데 최근 감사원 임의조사를 받으면서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 7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담을 고려해 물가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하고 교육 현안과 청소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정우 MBC 강원 영동 사장은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프로그램 품질 향상과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정선 인형극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정선 아라리총과 아리샘터, 아라리 인형의 집 등에 마련된 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인형극 공연과 인형 만들기 체험, 인형 전시 행사 등이 다채롭게 이어지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오는 28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아라리 인형의 집 안정희 대표의 인형극 생활 60년을 기념해 대표작인 심청전을 판소리와 함께하는 창 인형극이 개막 공연으로 선보입니다.